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혜택을 주로 알아볼 거고 이거에 대한 단점, 그러니까 리스크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걸 보시면은 이래서 사람들이 PR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저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로컬 사람들 말로는 PR 또는 이제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럼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곧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도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서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항목들이 설명을 다 자세히 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타이틀만, 요점만 잡아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장점은 크게 9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장점은 고용의 자유, 사업의 자유, 거주 및 여행의 자유, 그리고 비자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기능, 그리고 의료 비용에 대한 절감 가능성, 교육 비용의 절감 가능성, 주거 비용 절감 가능성, 그리고 CPF에 대한 저는 의무 가입 및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인 취급이라는 좀 재밌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고, 단점은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군 복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싱가포르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은 한국 같은 선진국 출신 한국인 교민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 영주권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이 있겠지만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감히 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궁극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곧 이것이 싱가포르 드림으로까지 숭배가 되는 정도의 그 파워풀한 것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그럼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고용의 자유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고용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가 외국인 임직원을 위해 보증도 서야 하고, 취업 비자를 MOM, 곧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사전에 승인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취업 비자에 대한 쿼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영세기업은 이거에 대한 취업 쿼타가 낮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업 비자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을 설립 그리고 운용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오픈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한국에서도 개인 사업자를 오픈하는 걸 국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오픈이 가능하듯이 싱가포르에서도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뚝딱 개인 사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사업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 없이 사업을 하는 게는 굉장히 까다롭고 개인 사업자 등의 설립은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퍼머넌트 레지던스고 영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풀이를 하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주권은 영원히 싱가포르에 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싱가포르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국적자이면서 싱가포르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및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거주 및 여행,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자 스폰서입니다. 이 부분을 가끔 제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교민 사이트에서 보면은 요걸 가지고 악용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범법행위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영주권자에게는 가령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싱가포르에 와서 같이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다면은 장기 체류 비자, 즉 LTVP라고 하는데 롱텀 비지 패스를 부모님을 위해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의료비용입니다. 이 의료비용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현지 용어로는 폴리클리닉이라고 합니다.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폴리클리닉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 폴리클리닉은 다 있고, 보시면은 의료비 수준이 한국처럼 정말 저렴합니다. 시설도 웬만한 GP, 곧 웬만한 동네 병원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정말 괜찮습니다. 외국인이면은 잘 모르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비용입니다. 저같이 자녀가 둘이나 있는 가정에서는 이 장점이 넘버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에 비해 공립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공립학교, 즉 퍼블릭 스쿨을 입학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지는 퍼블릭 스쿨은 영주권자의 자녀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1인 기준으로는 월 수업료가 200불이 좀 넘는 경우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제학교보다 훨씬 뛰어난 커리큘럼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그 다음은 주거비용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만 3년이 지나면 HDB, DBSS, EC는 이스큐티브 콘도미니엄 등을 리세일로 구매 가능합니다. 새로 분양받는 건 불가능하지만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은 마켓에 나와 있는 리세일 유닛은, 그러니까 리세일 플랫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BSD, 이게 한국말로는 추가 부동산 취득세, Additional Buyer Stamp Duty라고 하는데, 요거는 외국인에 비해 10%나 저렴한 5% 수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구매 시에 혜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CPF입니다. CPF는 Central Provident Fund Board라고 하고, 한국말로 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입니다. 영주권자에게는 CPF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그래서 가입 의무사항이고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의무사항이지만 이거에 대한 수많은 복지 혜택과 재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간으로 싱가포르 달러로 37,000불 이상이 저축이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못지않게 정말 뛰어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CPF 자체가 정말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말이 웃기긴 한데 현지인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프리빌리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현지인들을 대하다 보면은 현지인들이 이제는 가령 제가 영주권자인 걸 알게 된다면은 좀 대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부터 진정한 현지인으로 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라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시다 보면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과 후에 이제는 자신에게 취급받는 대우의 차이를 아마 본인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의무 복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이 모든 베네핏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단점은 유효한 단점이고 걱정을 하시고 신청을 안 하실 만큼 리스크가 있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히 살펴보면은 만약에 자녀분이 아들이고 자녀분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은,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받는 의무사항은 뭐냐면은 만 16.5세가 지나면은 나라의 군인 의무 복무, 곧 NS라고 불리는데 내셔널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만 하고, 만 18세가 되면은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국엔 시민권이 있고 싱가포르에는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면은 싱가포르에서의 군인 의무 복무와 한국에서의 의무 복역 의무도 다 남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군대를 가고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영주권자에게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이게 설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도 없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는 받은 설들, 경험들, 그리고 지인들을 봐서 제가 받은 경험들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할 길을 찾아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영주권 신청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